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펜툴은 아닙니다. 뭐 펜툴을 통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같은 작업은 해줄 수가 있지만 실제로 펜툴을 다루는 것처럼 포토샵에서는 그런 형태로 펜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펜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보다 정교한 그런 그림을 그려주거나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펜툴을 반드시 익혀둬야 합니다. 물론 펜툴은 포토샵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런 이제 벡터 이미지 프로그램,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나 시네마 4D와 같은 이러한 전문 그래픽 툴에서도 펜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펜툴이라는 것을 익혀둬야 하겠고요. 처음 펜툴을 다루시는 분들은 다소 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손에 익게 되겠죠. 손에 익을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뭐 그런 방법밖에는 없겠죠. 자, 여하튼 이제 펜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고양이의 이미지인데요. 비교적 이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가령 지금의 이 고양이의 이 형체죠. 예, 윤곽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겠다. 물론 지금은 배경과 고양이의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예, 뭐 매직 완드 툴을 뭐 이용을 하거나 클릭. 그러면 흰색 부분이 모두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요 선택된 경계를 보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깔끔하게 선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펜툴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고양이의 모양을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D 해제를 해준 다음에 펜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고양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 경계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즉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확대를 해봅니다. Alt 마우스 휠 회전을 해서 조금만 확대를 해도 이렇게 이 깨져 보이죠? 자, 이걸 깨졌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계단 현상이라고도 많이 하죠. 계단처럼 이제 만들어 보인다고 해서 이제 계단 현상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자, 벡터 비트맵 이미지, 벡터 이미지는 이제 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에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런 툴은 이제 벡터 방식으로 사용이 되지만 포토샵이나 비디오 편집 툴은 비트맵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픽셀, 그죠? 사각형의 픽셀의 모습이 이렇게 투박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미지의 해상도가 좋을수록 확대를 해도 이러한 부분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축소를 좀 해주고요. 자, 이미지 쪽으로 가봅니다. 이미지 사이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미지 사이즈. 현재 리졸루션이 72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인치당 72개의 픽셀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깨집니다. 자, 여기서 자, 인쇄 혹은 사진 출력을 하기 위한 300 dpi 300 픽셀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 자, 그러면 이제 픽셀의 개수가 1인치당 픽셀의 개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미지 해상도는 좋아집니다. 자, 좀 확대가 되는데요. 지금 키워준 만큼, 그죠? 개수를 늘려준 만큼 확대가 됐습니다. 이미지가. Alt 키 누르고 축소를 해줍니다. 자, 축소를 해서 보니까, 아까 뭐 별다른 차이가 없죠. 그죠? 예. 그 이유는 이미 이 망가진, 그죠? 해상도가 안 좋은 이런 이미지를 아무리 해상도를 높여봤자, 그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를 픽셀을 줄여 놓은다면 그만큼 이미지의 해상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지금처럼 72픽셀 정도로 줄여준다면 실제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웹상에서 저화질의 그 이미지, 저화질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용도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인쇄나 사진 출력을 위한 그러한 이미지로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때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게 큰 이미지를 해상도를 좀 줄여서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자 여기에서 이제 리졸루션, 자 해상도를 줄여서 사용할 경우는 있겠지만 반대로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이렇게 늘려봤자 별다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품질 이미지를 이렇게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리졸루션을 높여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아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이미지라는 것은 펜 툴을 통해서 지금의 이 고양이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예 리졸루션을, 해상도를 좀 높여놓고 작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야지 새롭게 만들어진 그 고품질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케이 해서 나옵니다. 자, 펜 툴을 이용을 해봅니다. 펜 툴. 자, 펜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러 가지의 펜 툴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메뉴에 있는 펜 툴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폼 펜 툴이 있네요. 프리폼. 자, 요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쭉 드로잉하면 드로잉된 그 부분이 펜 툴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진, 자, 이것을 이제 패스라고 하는데요. 자, 여하튼 이제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펜 툴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양, 자, 이것을 이제 패스라고 하는데, 패스에 포인트를 추가를 할 때 지금 add anchor point 툴을 이용을 해줍니다. 포인트가 추가가 된다는 것은 패스의 모양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포인트를 삭제할 때 딜리트. 자, 그리고 직선의 패스 혹은 곡선의 패스를 서로 반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컨버트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 선택해 주고요. 자, 펜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직선을 작업을 하기 위한 직선 패스. 자, 그리고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한 곡선 패스. 자, 직선은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그려 나가보죠. 고양이 꼬리 이 부분입니다. 클릭. 자, 그럼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직선이죠.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해서 고양이 꼬리 모양을 보면서 클릭. 자, 그러면 직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직선. 자, 클릭하면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 요 부분은 이제 곡선이죠. 확대를 해봅니다. Alt 마우스 휠 적당하게 확대를 해주고요. 자, 이 부분은 곡선입니다. 자, 그냥 클릭만 하면 직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지 말고요. 드래그를 해줍니다.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이동한 그 위치와 거리만큼 곡선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요. 자, 이 부분에서 클릭하고 손 떼지 마십시오. 그리고 움직여 보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곡선 만들 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자꾸 만져 보십시오. 만져보다 보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익혀지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모양 곡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됐죠? 됐습니다. 자, 곡선의 모양은 중간 이 포인트를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 양쪽에 탄젠트 핸들, 자, 설정을 할 수 있는 이 핸들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다음부터는 직선입니다. 그죠? 직선을 만들 때 요 핸들은 직선을 만들 때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자, 클릭해 보면 여기가 휘어지죠. 자, 휘어졌다는 것은 지금의 요 핸들이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한 핸들이기 때문에
자, 요까지의 모양은 이렇게 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그래서 곡선 다음에 직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전에 만들어진 요 핸들을 없애줘야 되는데요. 없애주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 있죠?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제 직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자, 계속해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손바닥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원하는 작업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여기도 곡선이죠. 자, 곡선을 만들 때 역시 중요한 것은 곡선의 크기죠. 크기. 자, 지금 여기서 자,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에 클릭하고 드래그 해보면 원하는 모양으로 잘 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참고로 정원이 있죠. 예,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앵커 포인트의 개수는 4개가 사용이 됩니다. 4개. 그러니까 4개의 곡선이 연결됐을 때 정확하게 원이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의 요 공유를 보면 그죠? 자, 한 3분의 1 정도는 되죠.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자, 한 번에 여기 끝에서 만들어지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됐죠? 자, 그리고 곡선과 곡선을 연결을 해줄 때 여기 핸들이 뭐 계속 남아 있어도 될 경우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앵커 포인트 클릭해서 핸들을 아예 없애놓고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엔 요 지점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Alt 키 누르고 중심 앵커 포인트 클릭, 역시 핸들을 없애주고요.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요까지는 사실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그죠? 공유를 보면, 자, 여기는, 자, 여기에 포인트를 만들어서 한 번에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좀 축소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Alt 키 누르고, 좀 축소를 해주고요. 자, 요 지점에 클릭. 그리고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지 마시고요.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뒤통수죠? 뒤통수 모양으로 딱 이렇게 맞게 해줍니다. 됐죠? 자, 핸들이 많이 뻗어 나왔습니다. 자, 길이와 위치에 따라서 이 곡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쓰십시오. 자, Alt 키 누르고 역시 핸들, 자, 여기 없애줍니다. 클릭. 자, 여기부터는 직선이죠? 클릭, 직선. 그리고 여기 클릭, 직선. 클릭, 클릭. 되나요? 자, 여기도, 자, 여기는 사실 이렇게 곡선인 것 같은데 확대를 해봅니다. Alt. 그리고 요쯤에 와서 살짝 휘어지게 해주고요.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핸들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클릭 드래그해서 눈꺼풀이죠. 자, 그 부분 모양 잡아주고요. Alt 키 클릭. 됐죠? 됐습니다. 자, 없애줬고요. 요 부분은 이제 한 번에 여기까지 올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에 눈꺼풀 만들어주고요. 됐습니다. Alt 클릭해서 핸들 없어지고, 자, 이 부분은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그죠?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쯤에 클릭해서 드래그 모양 잡아주고, Alt 클릭 핸들 없애주고, 여기도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모양, 그리고 클릭 핸들 없애주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위치 이동. 자, 요건 자, 역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요. 모양,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Alt 키 누르고 클릭 핸들 없애주고요. 자, 조금 축소를 해볼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쭉 해서 자, 없애주고요. 자, 이제 아래쪽 석 부분인데요. 자, 여긴 한 2번에 걸쳐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 클릭 드래그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Alt 클릭해서 핸들 없애줍니다. 자, 여기 목까지 옵니다. 클릭 드래그.
자,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Alt 클릭 됐습니다. 자, 이 부분 목 부분이죠. Alt 클릭해서 없애주고요. 자, 조금 축소를 해봅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곡선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곡선 모양 만들어주고요. Alt 클릭해서 핸들 없애줍니다. 여기부터는 직선입니다. 이제 클릭만 하면 되겠죠. 클릭. 자, 그래서 직선이 상당히 편하죠. 곡선보다는. 자, 여기부터는 이제 곡선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잡아주고요. Alt 클릭 핸들 없애주고, 자, 이 부분 또 모양 만들어주고, Alt 클릭 됐죠. 자, 이 부분 여기서 클릭해서 직선으로 잠시 갔다가, 자, 클릭 드래그 곡선 만들어주고, Alt 클릭 없애주고, 클릭 드래그 곡선 만들어주고, Alt 클릭해서 없애주고, 직선 클릭 직선 클릭 됐다요? 됐습니다. 자, 요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주고요. Alt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주고, Alt 클릭, 그 다음에 조금만 클릭해서 직선 만들어주고요. 자, 이 부분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Alt 클릭,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해주고 역시 Alt 클릭 축소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쯤으로 와야 되겠네요. 여기는 쭉 직선이죠. 그러면 요 끝까지 와서 클릭 해서 직선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부분 확대 자 해주고요. 자, 이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모양 만들어주고요. 이제 합쳐줘야 되겠죠. 합쳐주기 위해서 자, Alt 일단 핸들 없애주고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그래서 모양을 마지막 모양을 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처럼 펜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모양을 시간은 좀 걸리지만 원하는 모양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의 요 선을 패스라고 하고요. 지금의 패스는 가이드라인 역할만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색깔을 넣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가령 모양을 수정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에 포인트가 필요하다면 add anchor point 사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패스 부분이죠. 자, 그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플러스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때 클릭하면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핸들을 조절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위치를 또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포인트는 딜리트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포인트 위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컨버트 포인트는 직선을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줄 때 사용이 된다 그랬었죠. 자, 현재 이 부분이 직선이죠. 자, 여기서 직선의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 해보면 곡선으로 바뀝니다. 그죠? 컨트롤 Z. 자, 여기 곡선을 클릭하면 직선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자, 확대. 그죠? 다시 한번 클릭 직선으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직선과 곡선을 서로 반전시켜 줄 때는 자, 지금의 인버트 포인트 툴 이용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반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 실렉트에 우리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 줄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실렉트 메뉴에 여기에 또 인버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버즈. 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 영역이 이제 반전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제 펜 툴을 사용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펜 툴 많이 좀 헤매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펜 툴을 사용할 때 좀 많이 헤맸죠. 예, 근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뭐 펜 툴은 이제 누워서 뭐 떡 먹기보다 쉬운 그런 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펜 툴 때문에 또 포토샵에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계속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펜 툴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패스는 가이드라인 역할만 한다고 했죠. 자, 이제 지금의 요
패스의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색을 칠해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패스를 가봅니다. 패스. 자, 패스가 없다면 윈도우에 역시 패스 어디 있나요? 패스, 그죠? 패스. 자, 저기 작업 패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에 가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패스를 가보니까 현재 한 번에 만들어 놓은, 그죠? 요 패스가 워크 패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이름은 역시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고양인가요? 고양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고요. 자, 이때 자, 여기서 이제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은 메뉴가 나타나죠. duplicate는 이제 복제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delete는 삭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make sele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ake selection. 자, make selection을 사용하면 현재 만들어진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패스를, 자, 여기 패스에서 지금 요 아이콘 모양이 나올 때, 그죠? 자,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펜 툴로 만들어진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X 키 누르면 그 부분이 잘려져 나가겠죠? 예, 컨트롤 Z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자, 다시 해제를 합니다. 컨트롤 D. 자, 다시 패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우측 마우스 버튼. 예. 그 다음에 필 패스가 있습니다. 필 패스. 필 패스는 현재 요 패스 안쪽 영역에 색깔을 칠해 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의 색깔, 자, 한번 해보죠. 필. 자, 그러면 필 패스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컨텐츠의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인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는 현재, 자, 여기 지금 검정색이 포그라운드 컬러죠. 전경색.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사용하면 흰색이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자, 흰색 백그라운드 컬러가 적용됐고요. 컬러를 사용하면 여기서 직접 원하는 색깔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 밖에 뭐 패턴을 사용하면, 자, 패턴, 지정된 패턴이 적용이 되겠고요. 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상황에 맞게 해주면 되겠고요. 참고로 패턴은 또 별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강좌에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포그라운드 됐습니다. 포그라운드. 자, 일단 캔슬을 해주고요. 포그라운드 색깔을 바꿔볼까요? 클릭해서 포그라운드의 색깔을 바꿔봅니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측 마우스 버튼 필 패스. 됐나요? 됐고요. 자, 이제 OK를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포그라운드 색깔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때 블렌딩 모드, 즉 합성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블렌딩 모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안티 엘리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트맵 이미지는 확대를 해보면 이 경계가 투박하게 거칠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사용이 되는 게 안티 엘리어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뭐 거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그러면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더라고요. 자, 우측 마우스 버튼. 이번에는 스트로크 패스. 자, 스트로크 패스는 테두리죠. 예, 테두리를 색깔로 칠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스트로크 패스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툴을 이제 펜슬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브러쉬로 사용할 것인지 등등. 자, 펜슬은 이제 얇은 선, 그리고 브러쉬는 좀 두껍고 경계가 좀 부드러운 그런 선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밖에는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펜슬 혹은 브러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OK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얇은 선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자,
자, 지금은 적용이 안 됐죠? 자, 펜 툴을 선택을 해봅니다. 자, 여기 펜 툴을 선택을 해놓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스트로크 됐죠? 이번에 브러쉬 선택. 오케이. 자,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선이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스트로크 패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키 눌러서 원래대로 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아까 안쪽에 색을 칠해주기 위해서 필 패스,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스 사용했었는데요. 자,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클릭, 선택 영역으로 만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도 색을 칠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디트 메뉴 쪽으로 가 보면은 자, 필하고 스트로크 있습니다. 필은 선택된 안쪽의 색깔, 스트로크는 선택된 요 경계죠, 요 테두리. 자, 여기에 테두리를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아까 사용이 됐던 옵션하고 똑같은데, 자,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스트로크, 즉 테두리의 두께, 위드스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5픽셀로 해주면 좀 더 두꺼워지겠죠. 자, 컬러 여기서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케이션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영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 테두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렇다면 센터. 자,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테두리가 만들어질 것인지, 그렇다면 인사이드, 바깥쪽은 아웃사이드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케이 해서 적용을 해주면 이제 테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컨트롤 D 키 눌러서 해제를 해보면 아주 얇은 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스트로크를 합니다. 이번에는 한 20 정도로 더 두껍게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럼 더 두꺼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 자, 이런 식으로 펜 툴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선택 영역은 이렇게 색깔까지 칠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패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레이어 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지금 같은 작업은 사실 하나의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뉴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자, 이 부분은 레이어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펜 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펜 툴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보다 정교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거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펜 툴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길 바랍니다.